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국내에서 사흘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모두 28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내일 사이 퇴원자가 더 있을 거라고 설명했지만 아직 소강 국면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치료하는 주치의와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임상TF가 코로나19 치료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중증 환자에게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투여하고 젊고 증상이 가벼운 환자는 치료 없이 지켜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에서 코로나19 감염 첫 사망자가 나왔지만 최근 외국에 다녀온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크루즈선 외에 신규 감염자도 여러 명 또 나왔는데 모두 해외를 다녀온 적이 없고 감염 경로는 아직 오리무중이라서 보이지 않는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4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밤사이 코로나19 감염증 환자가 추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확진 환자가 새로 발생하지 않아 지난 11일 이후 사흘째 확진자가 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확진자는 모두 28명으로 이 가운데 7명은 증상이 호전돼 퇴원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조만간 한두 명이 더 퇴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퇴원 예정인 환자는 없지만 퇴원을 고려하는 경우가 계속 한두 명씩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28번째 환자가 나온 지난 11일 이후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없습니다. 진단키트 물량과 검사 기관을 확대했지만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은 건데요. 다만 안정세로 속단하기엔 이르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이향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할 의료기관을 늘린 건 지난 7일부터입니다. 전국 18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시행했던 유전자 증폭 검사를 진단키트 물량을 늘려 보건소와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진단검사 기간도 추가로 확대하여 현재 1일 5,000명 수준까지 진단할 수 있으나 이를 2월 말까지는 2배인 1만 명까지 검사 물량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진단 검사를 받을 기준도 바꿔 검사 대상도 늘었는데 확진자가 급증하지는 않았습니다. 첫 확진이 나온 지난달 20일 이후 많을 때는 하루에 5명까지 쏟아졌지만 검사 기관을 대폭 늘린 때부터 현재까지 확진자는 5명에 그쳤습니다. 안정세로 가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많은데 속단하기엔 이르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중국 상황과 국내 유입 인구 등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안심 단계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아직은 저희가 계속 중국에서 유입되는 인구들이 있고 또 유증상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걸로 더 환자가 없대거나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국에서 하루 만에 확진자가 14,000명 이상 급증한 것은 의심 환자 기준을 새로 분류해 검사 대상이 늘어난 게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기준을 적용하면 평소 증가치와 다르지 않다며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중국 우한시에서 1, 2차 전세 개편으로 귀국해 격리 생활한 교민 등 우리 국민 700명이 내일과 모레 퇴소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마지막 검체 검사에서 700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퇴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내일은 아산에서 193명, 진천에서 173명 등 1차 귀국한 366명이 격리 생활을 마치고 모레는 아산에서 2차로 귀국한 334명이 퇴소합니다. 교민들은 간단한 환송 행사에 이어 정부가 마련한 버스를 타고 5개 권역으로 나눠 이동한 뒤 권역별 거점에 내려 각자 거주지로 돌아갑니다. 정부는 퇴소한 교민에 대한 추적 조사는 따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격리 교민들과 함께 생활하며 지원해온 합동지원단 111명은 건물 소독과 방역까지 감독한 뒤 교민들이 떠난 다음 날 퇴소합니다. 국내에서 현재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에 10억 4천여만 원이 들어간 것으로 추산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 오후 5시까지 국내에서 6,511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1회에 16만 원인 진단검사 비용을 고려하면 지금까지 최소 10억 4,176만 원이 투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 대상자 가운데 일부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2회 이상 검사를 받았습니다. 코로나19 검사비는 건강보험공단과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됐더라도 젊고 건강한 환자는 특별한 치료 없이도 증상이 호전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고령이고 중증 환자의 경우 에이즈 치료제를 가급적 빨리 투여하는 것이 권고됐습니다. 한영규 기자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컨퍼런스에 참여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17번 환자는 입원 7일 만에 완치돼 퇴원했습니다. 38살로 젊고 건강했기 때문에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투여하지 않았지만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국내에서 3차 감염됐던 11번 환자도 항바이러스제 치료 없이 완치돼 지난 10일 퇴원했습니다. 국내 감염병 전문가들은 젊고 건강한 환자이고 증상이 가벼우면 항바이러스제 치료의 필요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코로나19 중앙임상 TF는 현재까지의 임상 자료를 종합하여 코로나19 환자의 임상 특성을 판단할 때 젊고 건강한 경우 특별한 치료가 없어도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TF는 그러나 고령 또는 기저질환이 있거나 중증일 경우에는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결정했다면 가급적 빨리 투여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항바이러스 치료로는 에이저 치료제인 칼레트라를 하루 2회 2알씩 복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말라리아 약제인 하이드록시 클로로퀸도 투여할 수 있습니다. 또 3번 환자와 접촉하고 17일 만에 확진된 28번 환자는 무증상이거나 본인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경증인 상태에서 회복기 중에 확인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TF는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이 환자의 사례가 코로나19 잠복기를 14일 이상으로 늘려야 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봤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우리 정부의 방역 체계에 자신감을 보이면서 유학생 관리 등 남아있는 위험 요소에 대한 꼼꼼한 점검을 약속했습니다. 정 총리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에서 확진 환자 가운데 퇴원하는 분이 계속 늘고 있고 병실에 계신 분도 대부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또 국민 안전 보호와 민생 돌봄은 국가의 책임이라면서 국민은 정부를 믿고 안전수칙을 지키며 일상의 생활을 유지하고 기업도 예정된 경제활동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 총리는 특히 춘절 연휴가 끝나 중국인 유학생과 노동자가 대거 입국하는 몇 가지 위험 요소가 남아있는 만큼 정부는 긴장 속의 위험 요인을 꼼꼼히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중국과 홍콩, 마카오발 입국자에게 코로나19 증상 여부를 스스로 진단할 모바일 앱을 제공한 첫날 설치율이 72.4%로 집계됐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국과 홍콩, 마카오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5,427명 중 3,929명이 자가 진단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1,498명은 투지 휴대전화를 쓰거나 휴대전화 사용을 어려워해 앱을 설치하지 못했으며 방역당국은 이들에 대해 전화로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중수부는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중국과 홍콩, 마카오를 오염지역으로 지정하고 이곳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모두 특별 입국 절차를 거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홍콩, 마카오에서 국내로 온 모든 내외국인은 전용 입국장으로 들어와 개별적으로 체온 검사를 받고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이들을 대상으로 자가 진단 앱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코로나19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현재 일본의 코로나19 감염자는 250명을 넘어섰는데요. 이 감염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크루즈선 탑승자 외에 신규 감염자도 여러 명 또 나왔는데 사망자는 물론 감염자 모두 중국 등 해외를 다녀온 적은 없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지난달 22일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한 80대 여성은 이달 1일 폐렴으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숨졌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은 사망 후에 확인됐습니다. 수도권의 가나가와현 거주자로 일본 내의 첫 번째 사망자입니다. 특히 이 여성의 경우 최근 중국 등 외국에 다녀온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 내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큰 대목입니다. 당국이 사망자의 감염 경로를 추적 중인 가운데 사망자와 가족관계인 도쿄 중심부의 70대 택시 운전사의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이 감염자 역시 최근 중국 등 외국을 다녀온 적이 없고 운전할 때는 늘 마스크를 착용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오사카 아래쪽에 위치한 와카야마현에서도 최근 중국에 다녀온 적이 없는 남성 의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 의사가 감염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80여 개 병상을 갖춘 비교적 큰 규모의 병원의 의사로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난 후 해열제를 복용하며 5일가량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동료 의사와 진료를 받은 환자 일부가 폐렴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돼 병원 측은 입원 환자 전원 등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감염 경로는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이 밖에 최근 해외에 다녀온 적이 없는 도쿄 근처 치바현의 20대 회사원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경로 파악이 어려운 보이지 않는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로 숨진 환자가 1,500명에 육박하고 확진자는 6만 4천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중국 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원한 후베이성에서 어제 하루 동안 사망자는 116명, 확진자는 4,823명이 증가했습니다. 후베이성 확진자 가운데 7,593명이 중태고 1,685명은 위중한 상태입니다. 앞서 중국 당국은 코로나19 확진 범위에 양성 판정이 나오지 않아도 펫시티 촬영을 통한 임상 진단 병례까지 포함하면서 확진자가 대폭 늘었습니다. 중국 전국 통계를 발표하는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전날 전국 누적 확진자는 5만 9,804명, 사망자는 1,36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사태가 머지않아 종식될 거라면서 심리적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은 계획대로 투자를 하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코로나 확산 이전에 보였던 경기 회복세를 살리는 행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6개 대기업 대표, 경제 5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코로나19로 예상치 못한 타격을 입은 경제를 회복시킬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문 대통령은 기업의 끊임없는 도전이 국민의 희망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영화 기생충을 예로 들었습니다. CJ그룹이 투자한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비롯한 사관왕의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한류 문화의 우수성을 또 한 번 세계에 보여준 쾌거입니다. CJ그룹은 자산 순위로는 10위권 바깥이지만 중국 내 사업 규모와 함께 기생충의 성공도 초청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방역 당국의 노력으로 코로나19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들은 예정했던 설비 투자를 차질 없이 진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입니다. 이제는 정부와 경제계가 합심하여 코로나19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회복의 흐름을 되살리는 노력을 기울일 때입니다.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과감한 세제 감면과 규제 특례는 물론 금융 지원, 업종별 대책 마련 계획도 밝혔습니다. 하루 전 남대문 시장 방문에 이어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도 다시 약속했습니다. 기업인들은 중국 현지 공장의 정상 조업과 적극 행정을 위한 정부 차원의 뒷받침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사태에 한해서 정책 감사를 좀 폐지하는 수준까지 파격적으로 좀 운영이 된다면 공무원들이 이번 사태에 대비하는 정책 개발이나 집행에 조금 더 활발히 움직이고 문 대통령은 신종 감염병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위축돼 있다며 심리적 대반전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장 상인부터 대기업 총수까지 차례로 만나면서 발빠른 분위기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YTN 김도훈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면서 지난주 정부가 중국 보따리상의 매점 매석과 밀반출을 막기 위한 단속에 나섰는데요. 불과 일주일 만에 중국으로 빼돌리려던 마스크 73만 개가 적발됐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세관 세관검사장 한쪽에 있는 압수품 창고에 마스크가 담긴 상자가 가득합니다. 이곳에 있는 건 한 통관 대행업자가 중국으로 보내려다 적발된 국내산 마스크들입니다. 이 업자는 모두 11만 장이라고 신고한 뒤 49만 장을 밀수출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단속을 강화한 지난 6일부터 일주일 동안 적발한 수량은 모두 73만 개, 시가 14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사례도 다양했습니다. 중국인 A씨는 명동에서 산 마스크 2천여 개를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서 가지고 나가려다 엑스레이에 포착됐습니다. 중국인 B씨는 마스크 1만 개를 아예 다른 상자에 재포장하는 수법으로 밀수출을 시도했습니다. 300개에서 1000개 사이의 마스크를 반출할 경우 간이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악용한 경우도 나왔습니다. 서울 명동 등지의 약국에서 구입한 마스크 1,050개를 밀수출하기 위해 마치 세관에 수출 신고를 한 것처럼 위장하여 중국인 지인의 간이 수출 신고서를 제시하였다가 적발되었습니다. 한 국내 제조업자는 식약처 허가도 받지 않고 마스크 15만 개에 KF94 표시를 했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압수한 마스크는 국내 수급 안정화를 위해 신속하게 국내 판매를 추진하는 한편 보따리상, 수출 대행업체 등의 불법 수출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관세청은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행정처분만 한 사례에서 압수된 마스크 4천여 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명제 아래 경찰 수사관들은 범죄 현장에 남은 DNA나 머리카락, 지문 같은 증거를 찾기 위해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과학산책에서는 꽃가루와 균류, 곰팡이 등을 통해서 사건의 진실에 다가가는 내용이 담긴 책을 한 권 소개합니다. 과연 어떤 책일까요? 오해 확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